입니다. 수학 토크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플라톤의 기하학적 우주관, 지오벌스입니다. 자, 우주관 하니까 피타고라스가 생각나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제가 넘버벌스라고 했죠. 근데 플라톤은 제목이 기하학적 우주관이니까 기하학의 지오메트리의 지오하고 유니버스의 벌스를 써가지고 제가 지오벌스라는 그냥 신조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 그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메타벌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오벌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그쵸?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에서 뭐 450년, 495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의 인물이죠. 피타고라스의 우주관을 11강에서 넘버벌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넘버벌스 하면은 조화로운, 하모니어스한 조화로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요 하모니 얘기하면 그쵸? 숫자 4개를 갖고 피타고라스 튜닝, 음계를 만드는 그 하모니가 자, 그 우주가 그쵸? 신들이 연주를 한다 그랬죠. 이 하모니를 가지고. 그래서 조화로운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를 한 거 다 기억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플라톤은 우주를 다면체, 그쵸? 기하학에서도 다면체 입체도형인데요. 이걸 다면체는 우리가 폴리헤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우주를 폴리헤드론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면체로 설명한다는 거는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동굴의 비유 다음에 통치자가 철학의 예비 교육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를 논하는 대목에서 기하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결국은 철인 정치, 철인은 아이언맨이 아니라 철학자라는 얘기죠. 철인이 통치를 하려면 결국 철학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와 계산, 그쵸? 플라톤 역시 그 남부 이탈리아를 감으로써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수학 계산은 뭐 그리스 수학에서 기하학이 가장 그 중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수학 계산을 못하고 기하학으로 가진 않겠죠. 자, 첫 번째 수학 계산. 그쵸?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한다는 거죠. 철학자는. 자, 두 번째 논증적으로 가야 되니까 기하학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이제 당시. 그쵸?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피타고라스보다 한 100여 년 후니까 플라톤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6세기 인간이면 5세기. 근데 이제 4세기까지 연결이 되죠. 한 100년 후의 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 100년 후에는 당시 신학문으로 등장한 입체 기하학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기하학도 아니고 이제 입체 기하학적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플라톤의 우주관을 지오벌스라고 하여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좀 내려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플라톤 철학의 핵심 술어 가운데 하나로 조물주. 조물주는 그리스에서 갓은 아니에요. 그쵸?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자, 조물주가 우주를 만들 때 실제로는 데미는 사람이고 우르고스가 워커, 작업을 하다는 뜻이에요. 워킹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는 어떤 제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만약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갓은 아니고 그냥 제작자. 자,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들 때 본을 삼은 것, 본. 우리가 그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어떤 본을 보고 뭐 그림을 그리죠. 자, 비유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했고 그리스어 페라 데이그마의 합성어가 어원이 됩니다. 자,
원래 paradigm은 paradigma인데 para는 beside, 옆에서 네이그마, 본다란 뜻이에요. 뭘 본다는 걸까요? 본을 보는 거예요. 그쵸? 자, 이 paradigma가 플라톤 철학의 어떤 핵심 수로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aradigma를 얘기할 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데미우르구스가 우주를 만들 때 본을 삼는 것이다. 그쵸? 근데 우리가 파라다임을 요즘 너무 많이 쓰는데 실제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거, 아주 익숙한 거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 1962년에 출간된 책이죠. 거기서 과학의 혁명은 옛 패러다임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비축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기술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말이 길지요. 자,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은 어떤 급격하게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패러다임이 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비축적적이라는 건 뭐냐면 옛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해서 요만큼 변화해서 좀 요만큼 축적이 되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또 시간이 지나 몇십 년 지나니까 또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뉴라고 한번 써볼게요. 새로운 패러다임. 자,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게 축적적으로 쌓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쵸? 올드에서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축적이 안 되고, 이렇게 올드에서 옛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시프트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토마스 쿤이 얘기한 거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실제는 플라톤이 패러데이그마라고 얘기한 자 우주론을 얘기할 때 본으로 삼은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한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 티마이오스는 우리가 그 국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저술이, 그쵸? 그 대화편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뭐 이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어떤 묘사하는 소크라테스 변론이 있고요. 중기에 계속 얘기했던 국가, the public, 이것이 중기 대화편이고요. 티마이오스는 후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를 들고 그쵸? 저술한 거니까 굉장히 뭐 완숙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했던 티마이오스에서 어떤 우주론이 나오는 거죠. 자,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하학에 따라 물질의 근원을 만들었다. 그쵸? 이것도 많이 긴데 어머니가 아시는 거는 플라톤 항상 이성이지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존재가 아니고 변화하는 것, becoming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 인식론도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성, 그쵸?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걸 중요시했고 그게 이데아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knowledge와 그 어떤 opinion의 차이, 그 이원론에서 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티마이오스에서 이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기하학을 완전한 기하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티마이오스에서 뭐를 기하학으로 대입해 설명하냐면은 그리스 고대 그 사원소가 있다고 했죠. 그쵸? 데모크리토스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론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불, 흙, 공기, 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불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사면체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4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류면체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뒤로 빼고요. 정팔면체는 정사면체가 상하로 있는 게 8개가 있는 거죠. 정12면체도 정삼각형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정6면체만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을 보면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그냥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여기,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요 설명은 뒤에서 또 나오는데 어했던 티마이오스에서 가장 완벽한 기하학에 따라 물질의 근원. 자, 물질의 근원은 당연히 사원소가 되겠죠. 그리스에서. 자, 요 설명은 다시 뒤에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넥스트 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직각삼각형을 요소삼각형으로 해서 어떤 기본 요소로 또 삼았어요. 자, 사원소도 결국은 직각삼각형을 통한 어떤 입체, 그쵸? 다면체, 폴리헤드론이 되는 건데 이 요소삼각형에서도 그 정육면체, Earth, 흙을 얘기하는 정육면체는 그쵸? 한 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대각선을 자르면 자, 여기 이등변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인,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쵸? 나머지는 요 정삼각형을 딱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쵸? 그냥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좀 내려볼게요. 자, 불은 이렇게 정사면체로 해서 이렇게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걸로 해서 earth라고 한 것이죠. 흙이요. 정팔면체는 그쵸? 정사면체가 상하로 있는데 이건 공기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정12면체는 정삼각형 12개 있어서 이걸 물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원소가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그쵸? 물질의 근본을 입체로 설명한 거고 이제 정12면체가 우주가 되는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우주는 하모니한 그쵸? 조화로운 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이 정 12면체 20면체가 아닙니다. 정 12면체고 여길 보면은 그쵸? 오각형 그쵸? 펜타곤이 들어가서 12개가 있으면 정 12면체가 됩니다. 정 오각형이에요. 이게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그림을 정 4면체는 불이야, 정 6면체는 흙이야, 정 8면체는 공기야.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뭐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먼저 잘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플라톤의 입체 다면체죠. 폴리헤드론은 초등학생들도 배워요. 자, 초등학생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정사면체는 요 삼각형 모양이죠. 그쵸? 정사면체 입체 자체가 그쵸? 정삼각형 4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쵸? 뾰족하게 본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고 있어요. 자, 위로 타오르는 불. 날카롭다. 그쵸? 가볍고 날카롭다. 이렇게 날카롭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정사면체는 불.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대지.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있죠. 이게 변화가 없고 안정됐다고 봤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네모로 생각하면 이게 흙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사면체가 상하로 붙어있는데 이건 왜 공기일까요? 이걸 바람개비 모양으로 본 거예요. 자, 정사면체가 뭐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초등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마름모로 봐서 이건 바람개비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회전이 된다. 참 외우기 쉽게 되어 있죠. 정 20면체가 물인 이유는 그쵸? 면이 많으니까 이게
공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면이 20개로 공 모양에 근접함으로 물방울을 상징한다. 참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정 12면체 20면체보다 작지만 특징이 뭐죠? 한 면이 자 펜타그램 펜타곤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죠. 정오각형은 이 5개의 점을 연결하면 그쵸? 펜타그램이 되는 거죠. 자 별을 한번 그려 별이 왜 안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쵸? 5개의 점을 이으면 펜타그램이 되는 거고 이것은 또 12면체이기 때문에 12궁 별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뭔가 플라톤이 좀 억지같이 이렇게 그 다면체에다가 불과 흙과 공기와 물을 집어넣은 것을 그쵸?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그쵸?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면체로 얘기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더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톤은 정다면체에서 면이 정삼각형인 거를 정삼각형으로 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가 있을까요? 그쵸? 자 요거 정육면체 얼스는 뺄게요. 요거 빼면은 그쵸?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10 20면체가 있습니다. 4, 8, 20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육면체 일단 예외로 하고요. 자, 플라톤은 정다면체에서 면이 정삼각형을 추려보면 지상계의 불, 사면체니까 정삼각형이 4개죠. 자, 공기는 아까 바람개비 모양이니까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정팔면체가 맞죠. 정삼각형 8개. 물은 굉장히 삼각형이 많아야 되니까 동그랗게 물방울이 되려면 이 조각이 많아야 되죠. 조각이 몇 개? 20개의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 20면체가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공기와 물은 4, 8, 20, 20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입자들 사이로 들어가거나 변화가 쉬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은 뭐였죠? 자, 물은 공 모양이니까 면이 제일 많지요. 자, 물은 정삼각형이 20개인데 자,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화할 때는 그쵸? 어떻게 되냐면은 자, 물 20개는 자, 불 삼각형이 4개, 정사면체 3개와 그 10이죠. 그 다음에 정팔면체 불과 공기가 만난다는 거죠. 즉 수증기는 물이 불 원소 3개와 공기 원소 1개 즉 뭔가요? 뜨거운 공기가 된다는 거죠. 불과 공기 그런 뜨거운 공기가 자 물은 그쵸? 불 원소에 그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그게 그 수증기가 된다는 그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쵸? 공기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게 물이 된다는 거죠. 자, 물은 물방울이라서 면이 20개인데 자, 20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불 4니까 4, 32에다 뭘만 더하면 되죠? 8. 8이죠. 공기만 더해지면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는 다시 물이 된다. 자, 이런 어떤 논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뭐 우스꽝스럽다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논리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흙은 한 면이 정사각형에서 예외로 하자고 했는데 자 내려서 볼게요. 또 사원소 중에서 그쵸? 흙은 정육면체 형상으로 면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불, 공기, 물 자, 정삼각형이 한 면이 되는 것이 이 흙,
정육면체로 절대로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는 불활성이고 움직이기 어려운 기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변화하지 않는다. 그쵸? 뜨거운 공기는 물로 변화하지만 이런 그 땅, 흙은 변화하지 않는다 해서 정육면체에 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 12면체인데 저도 이 펜타그램을 몰랐으면 야, 우주면 더 복잡하고 2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 물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면이 많을수록 공에 가깝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우주는 왜 정 12면체인가? 그건 한 면이 여기 정 오각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쵸? 자, 이거는 별을 얘기하는 거고 펜타그램이고 정 12면체는 12궁, 별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 플라톤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천상계인 우주는 이걸 제5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면이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 12면체입니다. 우주는 지상계 4원소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플라톤은 신이 데미우르고스겠죠. 정 12면체를 온 우주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쵸? 정 12면체는 온 우주다. 자, 별자리, 펜타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2궁. 그쵸? 12개의 별자리를 얘기한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플라톤의 우주로는 이 4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정 12면체로 가는 그러한 구조가 플라톤의 우주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 12면체고 요거는 펜타그램입니다. 정오각형.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그 어떤 우주론을 기하 또 다면체 폴리헤드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Q&A로 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할게요. 수학 토크, 퀘스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4원소를 통해서 그들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자, 4원소를 통해서 우주관을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비교하시오. 이런 퀘스천입니다. answer. 피타고라스는 펜타그램을 평면으로 설명을 했고 플라톤은 다면체, 입체를 통해서 우주관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피타고라스가 펜타그램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자, 불은 똑같아요. 평면으로 보면 삼각형이에요. 날카롭게 올라가는 것이고 평면에서 워터는 다시 뭐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쵸? 또 에어도 공기에 떠 있으니까 에어가 되고 얼스는 그 반대. 항상 자 불이 데펴져서 뜨거운 공기는 뭐 워터. 그쵸? 그래서 이거 짝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또 공기는 떠 있으니까 공기하고 땅, 하늘과 땅, 요거 그 대조가 되죠, 대꾸가. 그 다음에 fire, 그쵸? 뭐 뜨거운 물을 생각하면 fire, water도 또 대꾸가 됩니다. 요게 다 합쳐져서 split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플라톤은 요 4원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펜타그램. 결국은 요 펜타그램도 어찌 보면 피타고라스의 요 펜타그램이 여기 하나의 면으로 들어간 거고 이게 12개가 모이면 정다면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플라톤의 우주관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 정다면체가 이건 정다면체예요. 정다면체가 또 요 5개뿐이 없다라는 거. 그쵸? 요것도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인기가 됐던 입체 기하학에 대해서 피타고라스가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우주론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정다면체는 5개가 있다라는 것까지 뭐 연구가 되었으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여기다 뭐 정사면체에다 불을 그려놓고 그쵸? 요거는 바람갭이 대칭이 되니까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억지 춘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다면체가 5개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쵸? 요
펜타그램을 또 입체적으로 해서 12궁, 그쵸? 별자리 12개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16강, 수학독후 16강 강의를 마치고요. 자, 오늘 수업 끝!